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봤고요. 지수별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3대 지수 저희가 중간에 흐름 상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6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째 뉴욕 증시는 하락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날 대내적인 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옐런 의장이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모두 일제히 내렸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0.4% 이상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4% 내리면서 4,919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날 저가 매수세에 따른 저가 반발 끝까지 밀린 가운데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됐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장 초반에 유가 강세로 에너지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이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지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민간 고용이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 지수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었고요. 또 이날 더불어서 옐런 의장의 발언도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이날 제닛 옐런 의장과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함께한 세미나에서 이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꽤 높다.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주목을 했었는데 시장이 놀라지 않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았고요. 이에 따라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하락권에서의 유지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5% 가까이 내렸고요. 17,841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S&P 500지수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대형주 역시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내 밀렸고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주 내에서도 역시나 이날도 IT 종목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거셌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점 207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다행히도 소매 판매 종목들이 이날 대체로 좀 선전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0포인트 가까이 낙폭을 회복하면서 2080선 회복해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IT 종목들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전날에 100개 종목 가운데서 7개 종목만이 선전하는 양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다행히도 선전한 종목들 조금은 개수가 늘어난 점도 지수에는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장에서는 추가적인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날 0.4% 나스닥 지수 내리면서 4,919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이후에 이내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요. 이 3대 지수 모두 지금 현재 대내적인 지표와 더불어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옐런 의장의 발언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Yellen cites potential dangers in U.S. stock valu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옐런 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신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옐런 의장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꽤 높은 편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은 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옐런 의장은 현재 상황이 버블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고요. 또한 금융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옐런 의장은 또 다른 문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낮은 장기금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옐런 의장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결정할 때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옐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증시가 낙폭을 넓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이 증시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Private firms added 669,000 jobs in April, missing foreca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ADP는 지난달 미국 민간 신규 고용자 수 고용이 16만 9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하회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ADP는 이 3월 수치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3월 기록 기존의 18만 9천 명에서 17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대기업에서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중소기업은 7만 개, 또 소기업에서는 9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특히 에너지와 제조업 부문 고용시장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여름에는 고용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오는 8일 발표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에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월 12만 6천 명을 크게 웃도는 22만 4천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종목별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무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8개 종목만이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선전했던 쪽은 이 보험 섹터, 건축자재 섹터였습니다. P&G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홈디포 8개 포함해서 8개 종목이 올랐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애플 등 IT 종목이 여전히 부진했었고 화이자와 머크사 등 제약주 포함해서 22개 종목 내렸습니다. 하락 종목이 우세했던 가운데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틀째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전날 소식이 나왔었죠. 이 세일즈포스닷컴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틀째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77% 하락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IBM이 1.75% 그리고 인텔이 1.3% 가까이 내리면서 이틀째 IT 종목들의 하락이 거셌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약주도 부진했었는데요. 화이자가 2% 가깝게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머크사 역시 0.5%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금융주도 이날 부진했었고요. 반면에 선전한 쪽 본다면 이 보험 섹터가 그나마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P&G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홈디포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0.23%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부진했던 가운데 이날 선전했던 두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소매 판매 섹터, 자본재 섹터인데요. 소매 판매는 0.3% 비교적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만 자본재 sek터는 거의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보신다면 이틀째 IT 기술주가 상당히 부진한데요. 반도체 기술주가 0.9%, 1% 가깝게 밀린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이와 함께 유틸리티, 금융, 건축,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모두 하락 시세였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증시 내에서 테슬라 모터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마감 후에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 넘게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매출 예상을 웃돌았고요. 주당 순실도 예상보다 순실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적표를 공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2%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내에서 큰 폭으로 좀 밀렸던 종목 가운데 이 스마트워치 기업인 파스를 보겠습니다. 이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악평을 내놓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좀 내려잡았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춰잡았고 목표 주가 역시 85달러에서 72달러까지 크게 낮춰잡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서 이날 파셀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신저점 76달러 선에서 조금은 낙폭을 회복한 채 80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부진했던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 위주로는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데요. 특징주들 외신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Tesla shares climb as results beat stree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분기 순손실이 주당 36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이었던 주당 50센트의 순손실보다 개선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날 매출 같은 경우에도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0억 달러 4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5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 테슬라는 이 만 45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전문가 예상치였던 만 30대를 소폭 웃도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이 가정용이나 상업용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단독형 배터리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호평을 얻으면서 이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2020년까지 판매 목표인 5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날 제프리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잡았고요. 크레디트 스위스와 모건 스탠리도 이 테슬라의 배터리 시스템을 호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1.0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던 테슬라의 주가는 이 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6% 넘게 뛰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수합병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업체 알렉시온 파마스티컬이 의약품 전문업체인 신화제발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두 기업의 주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ABC 뉴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lexion Pharma to pay $8.4 billion for Synageva Biopharma. 현지 시간으로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알렉시온 파마스티컬은 신화제온을 8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이 신화제바의 주가에 무려 135.7%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ABC 뉴스는 알렉시온이 이번 매입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신화제바의 LALD 치료제인 이 카루마에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알렉시온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카루마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이 신청 중에 있는 희귀 질환 약입니다. 이 LALD는 혈액과 간에 지방 물질이 축적돼서 합병증을 일으키게 하는 질환인데요. 따라서 ABC 뉴스는 2018년 이후부터 알렉시온이 신화제바 매입에 따른 이윤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알렉시온의 주가는 8.03% 급락했고요. 반면에 신호제바의 주가는 112.15%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종목 외신 소식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그리스 협상을 앞두고서 관망세에 두드러진 모습이었었고요. 현지 시간으로 7일 영국의 총선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관망세에 함께 두드러진 양상이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시면 런던 푸츠백 지수가 0.09% 아주 소폭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2%, 프랑스 까크 지수도 0.15%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보시죠. 이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민간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와 약세 흐름이 함께 진행이 됐었고요.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배럴당 0.9% 오르면서 60달러 93센트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를 썼습니다. 금값은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온스당 0.2% 내리면서 1,190달러 선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1% 넘게 오르면서 3달러 6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이날 추가적으로 소폭 부진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4% 내렸고요. 공포지수가 5%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 5포인트 내리면서 575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강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장중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폭 제한적이었습니다. 80전 오르면서 1,080원 회복했습니다. 간밤에 달러 흐름은 달러 가치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1% 가까이 내렸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추가적으로 또 올랐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2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날씨 상당히 좀 더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4도까지 좀 올라가고요. 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8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히 좀 챙기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